자, 데이터 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실 건데요. 기능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부분으로 좀 간략하게 좀 보실 겁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데이터셋, 즉 원본의 구성은 표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나이스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하나 좀 확인해 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라고 하는 똑같은 이제 형태 두 개고, 하나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참조, 레퍼런스 참조에 대한 영역으로 보실 거고요. 하나는 이제 표로 만들어서 보실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보신다고 하시면, 금액은 현재 지금 보시는 F2에서부터 F104까지 라인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49까지가 금액에 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그냥 바로 앞에다가 sum 함수를 넣어서 sum, 그 다음에 영역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으시겠죠. 자, 이건 금액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F2부터 F1049까지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범위로 잡혔으니까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다 sum을 해라 라고 하시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집계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자, 표라고 하는 영역으로 제가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여기도 금액이라고 하는 영역을 F2부터 당연히 F1049까지에 대한 영역이 금액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이 녀석을 제가 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내부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자, 표로 만들게 되어 있고 머리글 포함해서 반드시 머리글을 포함을 하셔야겠죠. 머리글을 포함 안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컬럼 1, 2, 3라고 임의의 이름을 얘가 만들어줘 버려요. 제가 한번 요거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머리글 포함을 체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데이터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열 1, 2, 3, 4, 5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가 범위를, 그러니까 열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머리글 포함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표 1이 이미 만들어졌다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 2라고 하는 넘버링으로 표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름이 이제 네이밍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의 영역이 이제 영역의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표 2에 어떤 영역은 금액이라고 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요거를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에 대한 부분에 기능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equal 하신 다음에 sum으로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값은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표로 만들어 놓으시면, 자, 이 맨 마지막 영역에다가 제가 이렇게 값을 넣게 되면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금액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더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레퍼런스 셀에 대한 참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밑에 마지막에 제가 데이터를 더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쟤는 레퍼런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1049까지였으니까 1050까지 새로운 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얘가 자동으로 그 영역을 인지할 수가 없겠죠. 그게 표와 일반적 영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되는 외부를 선택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글머리에 대한 부분들은 A, B, C, D로 잡혀져 있지만 표 내부를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글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틀 고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약간의 특별한 기능들을 표 단위로 만들어 주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표 이름, 표를 테이블이라고 하니까 테이블명, 그 다음에 열 이름, 이런 식으로 명칭 우리가 얘를 구조화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테이블명,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퀘어 브라켓, 그 다음에 열 이름, 이렇게 우리가 얘를 구조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미니멈 최소의 값을 갖는데 어디서
표 2에서 어디에서냐면 중괄호를 치시는 순간에 수량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구조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 중에서 표 2 수량 중에서 가장 작은가. 그래서 함수를 기술하실 때도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A2부터 뭐 G의 1049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우리 사용자 친화적이고 저희 머릿속엔 여기 있는 거죠. 매출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 단추는 제가 해제하고요. 자, 제품명에 대한 영역은 당연히 이 영역이 될 거고, 그렇죠? 제품 분류는 당연히 이 영역이 될 거고, 그래서 일자별로 1월 달에 해당되는 걸 필터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품 분류라든가 단가 수량이나 금액에 대한 부분 또는 1월에 판매됐던 대리점에 대한 리스트들이 어떤 하나의 열에 의한 필터링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엑셀에서 여러 가지 수식들을 가지고 또는 뭐 기능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 단위가 표로 만들어졌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데이터가 핸들링 되는 부분들 또는 함수를 기술하는 부분들에선 훨씬 더 좋은 우리가 이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엑셀 강좌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뭘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표에 대한 테이블명 그 다음에 열 이름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 표라고 하는 것,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의 조합이냐면요. 열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들의 조합이에요. 자,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져 있던 녀석들이 엑셀 상에서 자, 그러면 일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시트의 A의 2부터 A의 1049까지 이 라인이 바로 일자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셋은 그냥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셀 하나하나들이 다 모인 거고 그 범위는 A1부터 G1049까지 어떤 거죠. 하지만 얘를 표로 바꾸는 순간에 표 2라고 하는 전체의 바운더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표 2를 구성하고 있는 열들은 일자라고 하는 열, 제품명이라고 하는 열 이런 열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다시 데이터를 구조화시킬 수 있다.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하고 열별로 구조화시키고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우리 이 녀석을 재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편성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받고 자 이러한 단위로 이러한 포장의 단위로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쿼리를 내리고 피벗 테이블을 돌리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최소 단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테이블 단위로 뭔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테이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죠. 그런 개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고방식을 셀 기반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규칙화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간 집계를 내거나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모든 사고방식을 최소 단위를 셀이 아닌 이러한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 단위의 계산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옛날 버전부터 썼던 배열함수의 개념들 있죠. 배열함수의 개념이 결국 의미되는 건 이렇게 열 단위로 생각을 하고 열 단위로 뭐 계산을 적용하고 뭐 집계하고 처리하고 이런 단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열함수의 기능들 즉 하나 이상의 즉 열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뭔가 필터링이 되고 그런 개념들이 계속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반드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의 기능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최소의 데이터 형식, 로우 데이터 형식은 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표로 만들어져야지만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도 바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부분들, 간략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